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의 4변 위에 2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은 PQ와 A, B 벡터의 내적에다가 PQ와 AD 벡터의 내적을 곱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을 곱해서 0이 됐다라는 것은 요 내적이 0이거나 또는 요 내적이 0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벡터의 내적이 0 된다라는 것은 이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PQ 벡터와 AB 벡터가 수직이든가 혹은 PQ 벡터와 AD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바로 가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점들을 찍어놓고 정사각형을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PQ 벡터가 AB와 수직이거나 혹은 AD와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PQ 벡터가 어떤 식으로 놓일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AB 벡터와 수직이 되려면 PQ가 이런 식으로 놓이면 됩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되는 거죠. 따라서 PQ 벡터는 AB 벡터와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AD 벡터와 수직이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PQ 벡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Q고 여기가 P면 어차피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AD와 BC는 평행할 거고요. 따라서 여기가 수직이면 이 PQ 벡터와 AD 벡터도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PQ 벡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걸 바꿔 말하면 어차피 AD와 AB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사각형이니까. 따라서 PQ 벡터는 그냥 AB에 평행하거나 혹은 AD에 평행한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조건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볼 텐데 나조건은 뭐냐 하면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OB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O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OP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두 벡터의 내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OP 벡터를 OA 벡터 쪽으로 정사형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점 P에 OA의 연장선 위로의 정사형, 즉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 P에서 OA의 연장선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OP-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OP- 벡터와 OA 벡터의 방향이 똑같다면 이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은 단순히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P-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O고 여기가 A일 때 OP 벡터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점 P에서 OA의 연장선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그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이 점이 P-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OP- 벡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벡터,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은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P- 벡터의 크기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걸 생각한다면 우리 나조건이 뭔지 쉽게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조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조건에서 먼저 요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OB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얘기는 자, 점 P에서 이 OB의 연장선, OB의 연장선이를 봤다 Y축입니다. 그러면 점 P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걔가 Y축의 양의 방향 어딘가에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 OP- 벡터와 OB 벡터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점 P가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Y축의 정사형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 점이 이제 수선의 발 P-가 되는데 이때 OP- 벡터와 OB 벡터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단순히 크기 곱하기 크기에서 양의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예.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면 P점이 A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OP 벡터와 OB 벡터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내적은 0돼요. 이것까지 가능하죠. 예, P점이 C여도 되고요. 따라서 요 OB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요.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찍히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A점도 포함, C점도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어딘지 그걸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OA 벡터의 크기가 2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가 곱해져야 마이너스 2가 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는 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요 점이 P가 되면 그때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크기 2 곱하기 크기 얼마? 요 정사형까지 벡터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 그죠? 그래서 여기 크기 2, 크기 1, 그 다음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점 P가 어디에 놓여야 되겠냐 이겁니다. 자, 점 P가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방향은 반대면서 OP- 벡터의 크기가 1보다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져요. 그래서 점 P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P가 놓이면 되겠죠. 혹은 이쪽에 놓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놓이면 OP 벡터와 OA 벡터의 내적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죠. 따라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위치는 정확하게 요 점이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1,1일 때예요. 마이너스 1,1일 때보다는 더 오른쪽이면서 요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여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때 y좌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 표시를 해주면 어디가 되냐 하면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요 점부터입니다. 요 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이 점부터 시작을 해서 얘보다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놓이면 누구? 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똑바로 그어야 되겠네요. 똑바로 그어볼게요. 별로 안 똑바르지만. 자, 그 다음에 타 조건 보시면 됩니다. 타 조건은 OB와 OQ의 내적이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감 왔죠. 이 Q 벡터의 Y축 위로의 정사형이 Y축의 음의 방향 어딘가에 찍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Q점이 놓일 수 있는 데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OA 벡터와 OQ 벡터의 내적이 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Q점이 놓일 수 있는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 Q가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때 여기 요 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당연히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 조건과 다 조건에서 점 P가 놓일 수 있는데 그 다음 점 Q가 놓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 조건에 의해서 P점의 위치가 결정되면 Q점의 위치는 결판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 P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PQ 벡터는 우리 가조건에서 봤듯이 AB에 평행하거나 AD에 평행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AD에 평행하도록 Q점을 잡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Q가 여기 어딘가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Q점은 그냥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여기가 Q점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PQ가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한번. P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Q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자, Q가 AD와 평행하려면 이렇게 해서 Q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Q점이 놓일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 Q는요. Q가 A여도 상관없습니다. Q는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만약에 P점이 여기쯤 놓인다 한다면 PQ는 AD와 평행해도 되니까 Q점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Q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A점이 Q점이 돼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P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을 달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자, 첫 번째 만약에 P점이 요 마이너스 1,1부터 여기를 따라서 0,2 사이에 놓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우리는 t, t 플러스 2로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이 0도 포함을 시킬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Q점은 어디가 되냐 하면 아까도 봤지만 Q점은 만약에 여기가 P라면 Q점은 이렇게 와서 여기에 Q점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따라서 Q점은 뭐가 되냐 하면 P점을 y는 x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칭 이동한 점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Q점은 t 플러스 2, t가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점 R 4,4에 대해서 RP와 RQ의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RP는 OP 빼기 OR입니다. 따라서 RP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T 빼기 4, T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RQ 벡터도 성분으로 표현하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 둘의 내적을 구하면 자, RP 벡터와 RQ 벡터의 내적은 이 성분의 내적 알고 있죠? 이거 2개 곱하고 더하기 이거 2개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2개 곱하나 이렇게 2개 곱하나 똑같죠? 결국은 얘는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되는데 얘들은 생각을 해보면 2배의 요거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가 됩니다. 즉 대칭축이 3이란 얘기예요. t는 3. 그럼 대칭축이 t는 3일 때 마이너스 1,0에서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0일 때가 최소겠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6, 그죠? 7 플러스 8이니까 15죠? 거기다 2배 해주면 3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0일 때 값이죠.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면 28에 1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P점이 어디에 놓이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거 다 지울게요. 자, P점이 여기 놓이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점이 여기 어딘가에 놓인다면 Q점의 위치는요, 그냥 결정이 나버리죠? 일단 여기서는 Q점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Q가 놓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Q가 될 수 있는 점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바로 Q, 즉 Q는 2,0밖에는 안 됩니다. 다른 데 놓이면 이 PQ 벡터가 AB에 평행하거나 혹은 AD에 평행하지 않아요. 그죠? 네. 따라서 Q점은 그냥 여기로 고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경우를 보는데 두 번째 경우는 자, P점이 T, 마이너스 T 플러스 2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T의 범위는 0부터 T가 그냥 1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보다 더 커지면 Q점이 이제 여기로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1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이때 Q점은 뭐가 되냐면 2,0 고정입니다. 따라서 이때 RP 벡터는 뭐가 되냐? 바로 T 빼기 4, 마이너스 T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이때 RQ 벡터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RP 벡터와 RQ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냐 하면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8 플러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결국은 2t 플러스 16이 돼요.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 1차함수죠. 증가하는 1차함수니까 0일 때가 최소, 1일 때가 최대입니다. 따라서 최대 값은 언제냐? t가 1일 때 18 값을 갖고요. 최소는 언제 갖느냐? t가 0일 때 16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p가 어디 놓일 때? p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 놓이는 게 아니라 p가 여기 어디 놓일 때입니다. 여기 어디에 p가 놓인다면 이 Q점은 두 군데가 가능해요. 첫째, 이쪽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Q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까처럼 이 점이 바로 Q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Q는 AB에 평행하거나 PQ는 AD에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경우에도 P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 하면 T, 마이너스 T 플러스 2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냥 T를 1도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2까지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Q점이 가능한 게 Q점은 자, P가 여기였을 때 Q가 2점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한 점이 Q점이 됩니다. 따라서 T-2, 마이너스 T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Q점이 2,0이어도 됩니다. 2,0이어도 되는데 아까 얘가 T, 마이너스 T 플러스 2고 2,0일 때 RP와 RQ의 내적이 이렇게 된다는 걸 봤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는 자 이때입니다. 최대값은 당연히 2일 때겠죠. 그래서 여기다 2 넣으면 20이 됩니다. 20.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요 때는 최소값이 얼마? 1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만 보면 됩니다.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옮겨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다 생각을 해보면 자, RP 벡터라는 것은 T 빼기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Q 벡터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Q점이 이거니까 T 빼기 6, 마이너스 T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RP 벡터와 RQ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냐 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T제곱 빼기 10T 플러스 2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하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2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32가 되는데 그죠? 이거는 결국 2로 묶어봤자 T 빼기 1의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요. 결국 얘는 대칭축이 T 이퀄 1입니다. 그럼 1부터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2일 때가 되고요. 최소값은 1일 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최대는 뭐가 되냐 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8 빼기 8 플러스 32니까 32가 최대가 되고 이때 최소는 얼마가 되냐 하면 당연히 1 넣었을 때니까 2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2니까 3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P점이 놓일 수 있는 모든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서 가질 수 있는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봤는데 자, 최대값들만 비교해서 가장 큰 게 라주 M입니다. 그럼 여기는 최대 30, 여기는 최대 18, 최대 32, 최대 20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구다? 3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라주 M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라주 M은 32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소값들만 비교하면 16, 18, 30.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요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스몰 m은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여기서도 t가 0일 때고 여기서도 t가 0일 때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됐죠? 따라서 스몰 m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 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라주 m 플러스 스몰 m은 32 더하기 16 해서 48이 이 문제의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8입니다.